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요. 너답게, 너답게 살아갈 너에게. 네, 보이시나요? 예, 이 책은 2015년부터 16년까지 고등학생, 대학생, 취준생들한테 고민거리를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명사나 아니시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죠. 각 분야의 선배들한테 대답을 들은 내용을 적은 그 이야기들로 엮은 책인데요. 이 책 중에서 보통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넌 꿈이 뭐야? 하는 질문일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태어나서 말을 조금 하고 유치원생만 돼도 넌 커서 뭐가 될 거야? 넌 꿈이 뭐야? 하면서 계속 성년이 되고 취준생이 지나서까지도 넌 꿈이 뭐야? 어떤 일을 내가 하기 전까지는, 전문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넌 꿈이 뭐야? 넌 뭐가 될 거야?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네, 그래서 꿈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아니면 나한테 맞는 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을 적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꿈을 이루기 위해 대체 언제까지 도전해야 하나요?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언제 포기해야 하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김수영 작가가 대답을 했어요. 이제 김수영 작가는 여행 작가이세요. 그 외에 다른 활동도 하시는데 여행 작가이시고,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정말 공감도 많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감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를 좀 더 알아가고 찾아가는데, 이게 정말 이런 일들이 하고 싶어서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 저랑 좀 안 맞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실패했다고,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그게 1년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한참 몇 년 후에 그거를 인해서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걸 배웠던 거를 써먹거나 아니면 그거를 인해서 연관이 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 배웠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배웠던, 내가 직접 몸으로 해서 경험을 해서 배웠던 그 배운 거에 대한 거는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 것이 나중에는 바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뭘 배우든 내가 하고 싶은 게,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도 아직 젊지만 저는 젊어서 삽질을 많이 하고 실패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장도 다녀보고 창업도 해보고 프리랜서도 해보는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하는 여행 작가가 꿈인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세계 일주를 하고 나면 지금 내 일이 적성에 맞는구나, 참 감사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업가로 성공할 사람이 실패할까 두려워 용기를 못 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인생은 모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모든 꿈을 장래 직업과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직업적 꿈만 꿈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꿈을 펼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세계에서 넘버원이 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별로 없고 뭐 아니면 도식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볼리우드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영화에 대해 알고 싶었고 출연 그 자체가 목적이었죠. 주인공, 나아가 톱스타가 되고 싶었다면 아마 10년, 어쩌면 30년이 걸려도 꿈을 못 이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많이 배운 것, 그 특별한 경험에 만족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저걸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걸 잡으려면 저걸 내려놓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시도하면 인생이 재미있고 다채로워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풍요로워진다고 할 수 있죠. 가수가 꿈이라고 치죠. 20대에 가수가 못 되면 포기해야 할까요? 취직하면 현실과 타협이라고 생각하나요? 직업 가수가 못 돼도 직장 다니면서 동네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2015년 제가 직접 가사를 쓴 노래로 취입을 했어요. 노래를 하는 게 꿈이었지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 1등을 하는 게 꿈이 아니거든요. 제가 많은 꿈을 이룬 건 즐거운 아마추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무슨 예술적 성취를 해야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업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루하루의 일상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원하는 건 취미생활로 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 괴로워질 수 있죠. 직업과 꿈이 분리되면 더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꿈을 바라보기만 하고 시도할 용기를 못 내면 후회와 미련이 남아요. 물론 좋아하고 잘하고 더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게 이상적이죠.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해야죠. 여행작가가 꿈인데 부모는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막노동을 해서라도 자기가 벌어 여행하면 돼요. 책 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부모의 의존에 꿈을 이루려 들면 안 돼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죠.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굳이 무슨 도전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목표를 못 이룬다고 루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찌질이도 아니고요. 실패에 이르는 과정에서 얻는 게 많기 때문이죠. 값진 삶의 경험, 지혜, 통찰력, 인맥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얻는다면 나름대로 위너죠. 어떤 도전이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인생에서 실패란 없다고 봅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을 뿐이죠. 도전이 들어오면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하는 거죠. 일종의 플랜 B라 할까요? 저도 회사를 그만둘 때 이런 대안적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재취업, 영어 강사, 요가 강사. 이렇게 꼽다 보니 실패를 하더라도 굶어 죽진 않겠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정하기 힘들면 이렇게 자문자답 해보세요. 만일 1년 후 죽는다면 난 지금 뭘 할까? 이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하는 겁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기성세대는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어차피 나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꿈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죠.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저는 세비체라는 페루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세비체를 글이나 사진으로 접했을 때는 몰라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세요. 저는 30가지쯤 해봤습니다. 여행도 연애도 많이 해보세요. 누구나 그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혀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뷔페 식당에 가서 이것저것 조금씩 먹어보고 입에 맞는 것을 더 먹듯이 꿈도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뭘 먹을지 결정하고 나면 그때 주방을 치우고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짜는 겁니다. 액션 플랜이죠. 막상 착수하고 나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고 위기도 겪으면서 차츰 성장하는 겁니다. 이룬 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또 다른 꿈을 찾아 나서게 되죠. 힘들 때 그 힘든 일에 매몰되면 더 힘들어요. 터널 안에서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포커스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세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죠.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대부분의 부모는 이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도 없죠. 원하는 대학, 꿈에 그리는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음의 감옥에서 탈옥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열쇠를 찾을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서 경험을 하는 건 더 좋죠. 왜냐하면 더 깊숙이, 더 정확하게, 더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더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밑바탕, 내 지식이나 지혜로 쓸 수 있는 내 재산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다 재산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몇 달 후에 써먹을 수도 있지만 몇 년 후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든 아니면 일적으로도 이렇게 연관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재산이에요.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다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많이 쌓으세요. 그 쌓은 재산으로 내 길을 갈 때, 내 꿈을 찾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내가 잘하는 걸 찾았을 때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더 크게, 더 높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들은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고민들로 다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고민들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많이 찾아보고 정보도 보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내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재산이에요. 근데 안 좋은 생각으로 그 안에 갇혀있지는 마세요. 여기서도 내 자신의 감옥에 가두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좋은 생각으로 그 속에 있으면 그 속에 동굴처럼 캄캄하잖아요. 지하처럼. 지하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울하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 생각이 정말 좁아져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정말 좁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감옥을 스스로가 만들어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생각이 무섭다는 거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갖냐 긍정적으로 갖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추락을 하게 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길을 보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한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10가지, 100가지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고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 내 생각을 내가 내 마음에서 조절을 해야 하니까. 그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 조절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 돼요. 감사한 일이 참 많아져요. 여러분한테 오늘도 감사한 일이 참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